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매일 미소녀에 대한 조사만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요. 바로 과거의 미소녀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멋모르던 예전에는 이런 미소녀들이 지금처럼 단순히 매력 어필을 했던 캐릭터가 아니라 멋지게 적을 처치하는 정의의 히어로이자 선망의 대상이었죠. 오늘 알아볼 주제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어여쁜 추억 속 최고의 인기 히로인들입니다. 맨 처음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그것만 들어도 누구인지 다 아는 그 캐릭터인데요. 바로 세일러문의 치키노 우사기입니다. 세일러문은 바로 다음에 나올 웨딩 피치의 모티브이자 미소녀 변신물의 데모라고도 불렸을 정도로 90년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치키노 우사기는 고대 달에 존재했던 실버 밀레니엄 왕국의 공주 프린세스 세레니티가 환생한 모습으로 차분하고 기품이 넘치는 전생과는 달리 짜증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겁이 많다는 캐릭터의 설정 때문인지 사소한 일에도 자주 징징대거나 칭얼대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 있습니다. 치키노는 진짜 툭하면 울고 어리광을 부리며 회가 방영될 때마다 꼭 한 번씩 징징거리기 때문에 엄청난 짜증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애니메이션이 방영될 당시에는 시청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어렸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모습이 오죽했으면 동료들에게 뺨까지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성격에도 추억 속에 그녀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 대사가 당시 데이트를 쳐서 개그의 소재가 되거나 시트콤의 대사로도 쓰이는 등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그리고 성격만 빼고 본다면 중학교 2학년답지 않은 시원시원한 기럭지와 날씬한 몸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남성들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애니가 방영되던 90년대 당시에는 문방구가 온통 세일러문 캐릭터로 도배될 정도였고 오늘날에도 짱구와 함께 의류, 완구 등의 시장에서 여전히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웨딩 피치의 주인공인 하나사키 모모코, 국내명 피치는 어머니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여동생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평범한 중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악당이 나타나면 사랑의 천사로 변신해 싸우던 캐릭터였는데요. 피치는 치키노 우사기와 비슷한 면이 많은데 둘 다 밝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며 덜렁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치는 총 2단계의 변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부케를 든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변신하고 공격 시에는 들고 있던 부케가 요술봉으로 변하면서 상대방의 정신을 몸속의 악마로부터 정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성 모드인 2단계로 들어서면 타이트한 붉은색 레오타드 상의와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의상이 변하며 상급 악마를 손쉽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피치는 주력으로 사용하는 필살기 외에도 주로 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전투씬을 자주 보여주곤 했는데요. 근데 이게 미묘하게 다리를 강조한 장면이 덜어 있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다리 패티쉬를 가지게 되었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속으로 나온 웨딩 피치 DX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늘어난 서비스 씬으로 인해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고 하네요. 이누야샤에 등장하는 키쿄우, 한국명 금강은 반인 반요의 이누야샤와 함께 모험을 하던 메인 히로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키쿄우는 작중에서 18세로 등장하는데요. 시크하면서도 뭔가 아련해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던 이 캐릭터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물론 애니메이션 외적으로도 누구나 인정하던 세계관 최고의 미인이었으며 이누야샤가 가장 사랑했던 히로인이기도 했습니다. 차분하고 시크하게 생긴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시크해서 이누야샤 이외에는 늘 무미건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키쿄우는 이름의 모티브가 도라지꽃인데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꽃말처럼 실제로도 연인인 이누야샤에게만큼은 늘 애정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누야샤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모습과 모녀라는 캐릭터성, 그리고 뛰어난 전투력은 남성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하기 충분했죠. 하지만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듯 키쿄우는 18세의 나이에 나락의 계략에 빠져 사망하게 되고 50년 후 한 마녀에 의해 부활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사망하게 되어버렸던 비운의 캐릭터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키쿄우가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히구라시 카고메, 한국명으로 유가영입니다. 환생이라고는 해도 카고메는 키쿄우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에서 카고메는 키쿄우보다 3살 어린 15살의 중학생으로 등장을 하며 발랄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여주는 백치미스러운 모습 또한 상당한 매력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누가 전생자 아니랄까봐 키쿄우의 몸매와 외모를 그대로 들고 태어나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카고메는 키쿄우보다 비중이 높은 편이라 카고메의 서비스 씬이 키쿄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쿄우와 카고메의 인기는 서로 박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 마법사 중에서 거의 최초의 먼치킨이었던 캐릭터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슬레이어즈 시리즈의 리나 인버스입니다. 리나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왈가닥인데다가 마이페이스 기질이 심하고 엄청나게 폭력적이며 구두쇠이기도 해서 사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의외로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나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중이병스러운 마법 조언 때문이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자면 피의 흐름보다 더 붉은 자여, 시간의 흐름 속에 파묻힌 위대한 너의 이름을 걸고 나 여기서 어둠에 맹세한다. 내 앞을 바로막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자에게 너와 내가 힘을 합쳐 위대한 화가를 가져다 줄 것을 내가 일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노스바의 메구민과 같은 포지션일 것 같은데요. 듣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 주문 한 방이면 거의 모든 적들이 쓸려나갔기 때문에 애니가 방영될 당시에는 해당 주문을 읽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리나는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사실 외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실제로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꽤 미형의 얼굴을 하고 있는 데다가 마법사 복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장면을 보면 엄청나게 미소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작중에서 리나는 자신의 작은 미드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등장인물들은 그런 리나를 보고 빨래판이라고 대놓고 놀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빨간 망토 차차의 주인공인 차차는 1972년도에 출간된 빨간 두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작중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의 나이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순진무구하고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마법사이자 스승인 세라비가 준 3가지 보물의 힘을 빌어 매지컬 프린세스라는 환상의 마법사로 변신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외형과 성격을 갖추게 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변신 모습인 매지컬 프린세스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금발 롱헤어에 늠름하면서도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짧은 미니스커트와 훤칠한 신장은 당시 많은 남성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특징이라면 차차가 매지컬 프린세스로 변신을 하게 되면 단순히 능력뿐 아니라 과거 대마왕을 물리쳤던 왕가의 시조, 여왕 조안 1세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평범한 변신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변신 전과 후의 모습이 지나치게 대조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여기에 적응을 못한 일부 시청자들은 변신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 낯설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지금 봐도 아리따운 이 캐릭터는 그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작중에서 악역 캐릭터가 변신한 차차에게 대쉬를 건 적도 덜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방영 도중 3기에서 마계의 문을 막기 위해 변신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전부 봉인의 열쇠로 사용하다 보니 이후에는 변신한 모습을 볼 수 없어 많은 팬들과 악역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매지컬 프린세스는 원작 만화에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애니메이션에서만 등장하던 캐릭터였다고 하네요. 쿠사카베 마로는 낮에는 학교의 리듬 체조부 에이스로 일하고 밤에는 궤도로 일하던 여고생이었는데요. 사실 궤도 잔네는 궤도라곤 하지만 물건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설정상 아름다운 물건에는 악마가 깃들게 된다고 하며 물건에서 악마가 봉인을 당하게 되면 해당 물건의 기능이 사라지거나 물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궤도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악마를 봉인할 때 읊는 주문이 그 유명한 체크메이트라는 주문입니다. 여기 봉인했다. 체크메이트. 이 애니메이션의 특이한 점은 노골적인 서비스 씬이나 매력 어필은 자주 보여주지 않지만 마론이 리듬 체조복을 입었을 때 보이는 맨다리와 변신 후에 특히 부각되는 미드, 그리고 원작에서는 없던 속옷 노출로 당시 방영되던 애니치고는 은근히 수위가 높았다는 점이 있는데요. 2014년에는 원작자가 19금 동인지를 낸 적도 있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귀여운 얼굴과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마로는 많은 남성들에게 매력 어필을 제대로 했던 캐릭터였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천사소녀 네티의 하네오카 메이미입니다. 하네오카 메이미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대궤도 잔느의 코사카베 마론과 마찬가지로 궤도 컨셉의 캐릭터인데요. 과거 전설의 궤도였던 어머니와 유명 마술사인 아버지의 능력을 이어받아 밤이 되면 궤도 세인트 테일이 되어 소중한 물건을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훔치던 이 캐릭터는 여느 마법 소녀들의 변신 주문과 달리 마치 마술쇼를 보여주듯 간결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임팩트를 주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이미는 밝고 명랑하며 씩씩하기도 하지만 감성적이면서 눈물도 많았던 캐릭터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진 않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체육 성적만큼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작중에서는 이러한 신체 능력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뛰어다니며 이동하고 커다란 풍선에 매달려 날아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이미는 평상시엔 자주빛 교복을 입은 귀여운 여동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인트 테일로 변하게 되면 평상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세인트 테일로 변신하게 되면 머리가 포니테일로 바뀌며 짧은 치마와 함께 몸매를 부각시키는 전신 의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캐릭터의 외형 덕분에 여자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애니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추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